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자치단체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김덕현 연천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부터 또 연천군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2023년 마지막 또 방문처가 연천군 부대였고요. 그리고 또 BTS 멤버 중에 한 명의 팬클럽이 또 기부를 연천에다 했고 또 입대도 여기서 했습니다. 주목을 받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연천이 참 세계적인 스타죠. 네. BTS 멤버 중에서 그 세 분이 여기 군 훈련소에 입소해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천군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 거기 팬클럽이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연말이 되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만 그 어느 것보다 또 우리 지역에 입소되어 있는 BTS 멤버를 통해서 팬클럽이 이렇게 지역 위에서 기부해 주신 것은 처음이고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연천군 BTS 검색에 이제 연천이 많이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그만큼 또 연천군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올해 또 2024년에는 새해를 맞아서 또 연천군에 특별한 각오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24년 연천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신다면 첫 문장을 뭐로 가장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넥스트 연천, 즉 이젠 연천입니다라는 문구로 첫 장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왜 넥스트 연천? 이제 시작이다. 연천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문장을 또 첫 문장으로 기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젠 연천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천이 수도권 내에 있지만 그 외곽 지역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또 교통의 거리감이 먼 곳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으나 지난 그 12월 16일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으로 이제는 수도권에서 1시간 내외에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철 개통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연천을 이젠 연천입니다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그래서 앞으로 무한한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시대적 전환점에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연천입니다. 네, 넥스트 연천, 이제는 연천입니다라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 1호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그 1호선 제가 여기 오면서 군청을 오면서 1호선 그 연천역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꽤 왔다 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이제 제가 눈으로 봤고요. 2024년은 사실 1호선이 본격화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첫 열차 탑승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네.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기분이? 좀 상당한 감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권 전철 1호선 착공 10년 만에 개통되는 그런 많이 시간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전철을 타보나 연천역, 전곡역에서 그것이 이제 현실로 와 닿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군민의 그 마음을 그 생각했을 때 상당히 감회가 깊었고요. 이제 우리 연천은 그 군민의 희망을 현실로 전환했다는 그러한 그 기대감이라 그럴까요? 네. 성취 욕구에 대한 그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 국민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상당히 반기는 걸 떠나서 감동해 하시더라고요. 그쵸. 감격해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그랬을 때 참 이게 무한한 우리 연천군의 저로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그 연천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우리 연천 군민이 많이 계심을 느꼈고 앞으로 연천이 많은 변화와 성장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예. 활동을 하셔야 네. 한다는 마음을 가지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1호선이 연천까지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이제 시민분들께 걱정했던 게 1호선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뭐 이렇게 회식을 하고 들어올 때 깜빡 졸면 소요산까지 간다였는데 이제 연천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출근할 때도 아 졸면 연천까지 가겠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연천이 그 1호선을 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또 굉장한 홍보 효과를 누리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또 경원선 전철 1호선 개통 외에도 사실 그 국도 3호선 그 도로가 개통이 됐고 이를 위해서 또 사통팔달 그 교통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또 교통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민선 8기의 군정 정책 1번이 사통팔달입니다. 예. 이 든든한 동맥을 뚫어놓지 않고는 지역이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 인프라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 다행히 24년도 국토교통부 본 예산에 기초조사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서울 연천 고속도로 시대를 원년으로 삼고 저희가 고속도로 사업이 안정적인 가운데 순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느 시대인가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기울일 방침입니다. 교통을 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체에도 그렇듯이 이 큰 혈관이 원활히 순환이 되어야 그 지역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연천은 닫혀진 도시,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륙의 섬이라 그럴까요? 네. 예, 그런 그 평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철도와 이 육상을 활로를 찾아야만 되는데 이제 전철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연천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연천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졌고요. 그러면 출퇴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여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이제 물류 비용 문제입니다. 예. 물론 국도가 이제 완성이 됐지만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시대를 열어야 수도권에 있는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연천으로 이전, 창업할 수 있겠다라는 그 판단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는 마지막 남은 교통 인프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교통, 도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은 가장 필요한 게 교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교통 인프라에 이어서 이렇게 연천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된 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 군수님께서는 보통 생각하는 그 폭넓은 복지가 아니라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또 지향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는 어떤 복지인가요? 네. 물론 이제 정부 정책으로 펼쳐지는 그 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연천 군민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만의 맞춤형 복지를 저는 찾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즉 우리 말씀하셨지만 연천군이 고령화 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40대의 고독사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살피지 못하는 것을 우리 연천 군민을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것. 예를 들면 뭐 신호등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복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우리 연천 군민의 몸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을 구현하는 그래서 저는 군정 정책의 두 번째가 평생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앞으로 더 강화 나갈 방침입니다. 평생 복지는 연천군에 오면 평생 동안 네. 복지를 받을 수 있을 예. 만큼의 촘촘한 예. 계획을 세우시겠다 네. 이런 말씀. 출생에서 네. 죽음까지. 아, 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네. 네. 그럼 또 복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그리고 혼자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요즘 걱정하는 게 이제 홀로 사시다가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실은 고독사는 둘째치고 그것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또 지자체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 부분을 위한 그 복지 방향을 또 세우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그 연천하면 그 매번 하는 얘기긴 하지만 관광 이슈가 가장 또 그 중요한 이슈 그렇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여기 연천에 오면 사실은 저는 차탄천 뭐 그리고 그 구경할 게 많잖아요. 구석기 뭐 이런 박물관도 있지만 그 자연 환경 저희가 모르고 있는 오히려 제주도만큼의 오래된 자연 환경이 여기에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 전체가 박물관이다. 연천군 전체가 박물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 자연을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 사실은 연천의 오래된 과제거든요. 올해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연천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저는 그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있다면 내륙의 제주도는 우리 연천군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문명까지 아우르는 지역이 우리 연천군이고요. 경기도에 2개의 강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제 양평군의 이제 남한강, 북한강이고요. 우리 연천군은 한탄강과 임진강을 갖고 있습니다. 천혜의 수변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요즘 물은 생명이다라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인류의 생존 자원이죠. 이것이 우리 연천군의 주력 산업인 농업에만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2개의 강을 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진강, 우리 태풍 전망대, 북한에서 첫 물이 닿는 태풍 전망대에서부터 파주와 접경에 있는 장남면 고랑포구까지 여기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임진강 관광 벨트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권역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1권역은 필승교, 태풍 전망대, 지난 그 여름과 가을에 국민의 관광을 받았던 뎁사리 공원, 그 일대를 국가 정원화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대표적인 국가 정원이 순천만하고 태화강이 있는데요. 다 그것은 남쪽에 있는 것이고 수도권 북쪽에 천혜의 자원을 임진강을 아우르는 우리 국가 정원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연천군에는 그 고구려의 3대 성이 있습니다. 은대성, 당포성, 호르고르성. 이 당포성을 중심으로 한 주상절리 관광 안내 센터를 거점으로 휴양 레저 공간으로 형성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역사 힐링 그 지구로서 고랑포구, 옛 개성의 문화가 꽃 피었을 때 그 무역항이죠. 무역항이었던 한강에서 올라오는 그 무역선이 우리 임진강 고랑포구에서 물류 교환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물류가 내륙의 개성으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개성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들이 그 수송선을 타고 한공으로 서해로 나갔고요. 그런 물류 거점 지역입니다. 이 3개 거점을 나눠서 관광 벨트화하는 기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호르고르 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해바라기 네, 그렇죠. 또 유명한데 네. 거기 가보시면 그 성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기 서울에 있는 어디였더라? 거기도 사실은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올라갈 수 있었는데 관광지 훼손이라고 못 올라가겠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올라가고 봤는데 거기가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고구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네. 젊은 분들도 이게 해바라기 꽃이 예쁘구나가 아니라 이 성에 대한 역사 그리고 예. 의미도 알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들이 있는 역사 박물관, 아까 말씀하신 지붕 없는 박물관, 네. 연천이 그런 박물관이 정말 될 수 있기를 또 저도 기대해 볼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관광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또 올해는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젠 연천, 이제 수도권 전철 1호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도권 1호선의 출발역은 연천입니다. 네. 종착역은 인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연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말이네요. 예, 연인선. 연인선. 네. 그다음에 연천역 광장은 연인광장입니다. 아주 드넓은 광장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세권 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해발 한 150m 되는 나지막한 공원인데요. 그 공원은 연인공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연인선을 타고 연천광장에 내려서 연인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지역을 돌아보고 많은 문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천의 그 관광 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수도권 전철 이 연인선 개통 시대와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3월 달부터 투어 버스를 운행할 겁니다. 방금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투어 버스를 운행하는데 워낙 지역이 넓고 이 관광 소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투어 버스를 운행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주중 주말에 대중교통 연인선을 타고 연천 광장에 내리시면 하시라도 투어 버스를 타고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올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시대 개막 원년에 저희가 해야 할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연인선, 연인광장, 그리고 연인공원. 너무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오면 연천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또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군수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이맘때 돌을 호랑이로 생각하고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박혔다. 사석위호의 정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2024년에는 또 어떤 명언을 남겨주실지 궁금한데 어떤 또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23년도 사석위호의 정신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우리 모든 공직자와 함께 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원년이었습니다. 24년 우리 청룡해 갑진년에는 중력 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력 이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큰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그래서 사석위호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민 모두와 우리 공직자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연천 군민과 연천군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무거움도 거뜬히 드러낼 수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자성어는 중력 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석위호 사실은 이루신 것 같아요. 전철 뚫으셨죠? 그리고 또 도로도 뚫으셨죠? 그래서 새해의 가장 큰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목표를 세우는 게 일단 가장 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청룡의 해, 갑진년 청룡의 해만큼 연천도 푸른색을 띠고 또 솟아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천군의 청룡의 해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할지를 또 들어봤습니다. 청룡의 해에 푸른 용을 솟아오르듯이 연천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